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하루 앞으로 이제 다가온 주주 간담회죠. 자, 주가 4만원 회복이 가능할까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60% 하락하고 있고요. 다우 선물과 S&P 선물 같은 경우 0.18, 0.32% 하락 중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 0.43%, 지난주 강세 흐름이 이번 주 출발은 조금 이제 하락세 분위기인데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선물 가격 관련되는 부분이 연준의 어떤 주의,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번 주에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뭐 연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쪽 보면 이 세계 사이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FTX 관련되는 부분들의 파산,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헤드라인에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웰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 좀 뭐 과도한 부분이 있겠지만 여전히 내년도까지 이 물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길게 뭐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레이 달리오가 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지인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가 좀 더 이제 고통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물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뭐 이제 좀 낮춰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5개월 만에 가장 안 좋았던 이 한 주를 한 주였다, 뭐 이런 어떤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보면 이 마켓워치사에 보면 이 내년도는 좀 이제 보시게 되면 inflation will drop significantly,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의미 있는 정도의 수치가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어떤 부분이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23년도를 앞두고 이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자들이 준비한 어떤 뭐 계획들, 이런 부분들, 내년도 어떤 전망치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 자체가 지난주 좀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7원 50원, 50전 정도 올라갔는데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습니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지난주 좀 다르게 선물도 매도하고 현물도 좀 매도하는 흐름이었죠. 기관 쪽도 지난주 분위기 다르게 현선물에서 매도, 그러면서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좀 하는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만 이 지난주의 어떤 분위기를 오장에 이어가지 못하면서 코스닥 코스피가 이 하락세로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 월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지표 발표에서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매 판매 관련되는 부분들도 16일 날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표상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HLB 관련되는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내일이죠. 보통은 이제 IR이 개최될 때 보통은 이제 장중에 1시간 단위로 했는데 이번에는 오후에 이제 시장이 이제 끝나는 옷장 분위기에서 시작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여의도 육상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미리 이제 선정된 200명 정도의 주주들과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이해정진 및 기업가치 재고를 가지고서 뭐 주요 내용은 뭐 회사에서 밝혔듯이 리보세라닌가 지금 최근에 이제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이민노믹 여기에 대한 어떤 질의와 유상증자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질의응답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리고 그 관련되는 기사를 보면 소액 주주를 만나는 HLB 유중을 앞두고 이번 달에 이제 29일 날 최종 발행가액도 지금 공고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12월 1일에 이제 기존 주주들 대상으로 청약이 이제 개최되어 있는데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유상증자 관련되는 신주 인수권 상장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달에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제 9월 달에 S마켓에 의해 주가가 5만원 이상으로 계속 좀 유지가 되었다면 유중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갈 수 있을 건데, 예, 주가가 유지를 못하면서 3만원대 중반까지 지난주에 좀 빠졌다가 계속 3만원대 후반 정도였던 가격을 있으면서 유중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가격대에서 계속 이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그동안에는 주가가 이 공매도와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매에도 누름이 있었고 거래량도 계속 좀 안 좋았던 분위기였는데, 금요일 날에는 시장 분위기가 더불어서 좀 흐름이 좀 있었죠. 오늘도 일단은 이제 오후장까지 한 39,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다. 시간에가 좀 이제 빠졌던 흐름인데요. 결국은 내일 주주 간담회, 그동안에 사실 이제 뭐 주주 간담회라든지 IR을 할 때 주가에는 크게 사실 영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주가에도 영향이 주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부분의 시점에서 주주 간담회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16일에는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 상장이 되어서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부분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HLB는 주주 간담회를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2018년 이후에 계속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메자닌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 주주들의 어떤 홍도가 중요했기 때문에요. 2017년 뭐 꾸준히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 3년 반 만에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정기주총 때도 진양곤 회장님 끝끝내 보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좀 기대가 있는 올해였는데요. 5월달 그리고 9월달에 주가였던 반등 이후에 다시 또 빠지는 또 아쉬운 부분들의 흐름들이 있는 상태에서 유중의 성공 여부도 상당히 회사 입장에서도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 주가가 좀 이렇게 높았을 때, 그리고 유상증자의 어떤 목표 자금, 목적 자금이 단순히 어떤 이제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설비 투자라든지 미래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개발 쪽에 자금이 투입된다라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입니다만, 이 주가 입장에서 보면 주가의 어떤 희석 관련되는 부분과 최근에 어떤 시장 상황과 연결고리가 되면서 좀 부정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16일 날 신주 인수권이 상장되어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20일에 이제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주주들은 이 신주를 받지 않는다면 신주 인수권을 팔면 됩니다. 이게 거래가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HLB 주식이 없는 분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 이제 신주 인수권을 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격이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유상증자에 대한 일반 어떤 주주들의 생각들이나 이제 의도들을 알 수 있는 거겠죠. 회사들도. 그래서 유상증자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목적과 자금 활용, 그리고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보세라믹이라든지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교모세 표정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일의 어떤 주주 간담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 표정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학회에서 발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초록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와 구체적인 이제 탑라인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남 관련되는 부분과 선양남선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음 달에 NDA 신청을 진짜 하는지, 그리고 내년 초에 회사가 발표한 대로 하는지, 사실은 이런 신뢰 확보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어떤 시점에 있을 거다. 그리고 이 3,256억 정도의 유상증자 어떤 뭐 목표성은 이미 이제 뭐 공시로 드러나 있는데요. 주가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이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유상증자 자금도 뭐 변동사항이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시장의 확실한 부분과 가능성이 얼마만큼 높은지에 대한 부분과 일정에 대한 어떤 명쾌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제 일정들이 좀 미뤄진다든지 결과대로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주가에 단기 변동성으로 계속 이제 작용하는 어떤 뭐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프리엔데이 관련되는 회의록 부분이 30일 이내에 들어오니까 이번 달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 선양남선 관련된 NDA, 그 다음에 가남 관련되는 부분 NDA 신청이 2023년도 1분기에 얼마만큼 빠른 시점에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 있는 회사의 어떤 뭐 지상훈 회장님이 직접 뭐 일단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분위기 반응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일단은 양봉이 나왔고 10월달 이후로 21선 부근에서 지지가 안 됐는데 일단은 21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들이 지금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일단 매수세고요. 개인들은 일단 뭐 매도하는 흐름들을 이어갔고요. 장중에도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게 뭐 쇼커버링이든 일단은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좀 만들었는데요. 근데 시간에는 보시게 되면 한 2% 빠져서 38,200원 정도에 맞췄습니다. 오늘 이제 분봉상으로 어떤 이제 최고점이 39,550원이거든요. 이 4만원이라는 어떤 의미는 나름 이제 유중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회사가 그래도 그나마 45,000원, 4만원은 유중 가격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유중의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가격인데, 그 가격 부분에서 좀 일단 분봉상의 저항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 4만원대 가격들을 넘어서 일단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그 밑에서 여전히 유중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어질 수 있으면 16일부터 거래되는 신주인수권 거래에서도 영향이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급상으로 좀 견조합니다만 이 거래량이 좀 더 이제 들어오면서 이 좁아 있는 볼린저 밴드를 명확하게 벗어나는 것이 사실 12월 달 그리고 2023년도 초에 이 가남과 선양남선 관련되는 ND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 가격 조정과 2달 넘은 어떤 행보의 어떤 끝을 이제 반영을 얼마만큼 언제 시점에서 해주느냐,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가격은 지금 박스권 가격으로 보면 이제 4만원, 45,000원, 5만원, 요 이제 윗단의 박스권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빨리 들어간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을 하는 거죠. 행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흐름들을 올해 5월달 이렇게 보여줬던 흐름으로 HLB 주가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요. 근데 이미 이제 뭐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미 회사가 여러 번 발표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어떤 시점의 흐름으로 주가 흐름들이 예상되니까,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일도 확인해야 되겠고요. 양봉만 이제 하나만 나오면 좁은 의미에서 일봉상의 파라볼릭자의 어떤 추세 변환도 나타나니까, 자,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내일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